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저희 자리 잡자에서 퇴직 시즌을 맞이해서 퇴직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퇴직이라는 이 험난한, 그리고 이 직장 생활로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자 많은 퇴직 선배들, 또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의 사연을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요, 퇴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퇴직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현실적인 괴리감,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분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퇴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퇴직 10개월 차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나오기까지 나름 준비는 어느 정도 해왔습니다. 자산의 규모를 떠나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고,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예금이냐 이러한 논쟁을 조금은 뒤로 하고 나름의 저의 개똥철학으로 포트폴리오도 짜 놓았습니다. 퇴직연금도 어쩔 수 없이 연금으로 받아야 하니 나름 세팅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생활비를 줄이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지출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당장 부부연금에 가족 보험료, 4인 식구 먹고 쓰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시간은 돈으로 환산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돈을 써서 시간을 보내야 하더군요. 집이 답답해서 어디라도 나가려고 하면 전부 돈입니다. 뭐 그렇다 치고 치솟는 물가, 그간 경험하지 못한 금리 인상, 그에 따른 자산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목도했습니다. 하필 주식이 주업이 된 지금 말입니다. 비록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 있어서 현금 흐름은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눈앞에서 모아두었던 돈이 10%, 20%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하니 멘탈이 나가더군요. 고생해서 모은 연금마저 일부는 주식에 넣어서 퇴직금의 손실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어찌 쌓아둔 돈인데 하면서 말이죠. 더 웃긴 건 벌면서 쓰던 거와 달리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드니 가슴이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다,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돈을 벌 때는 이 씀씀이가 어느 정도 지출 규모라는 게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고 그거에 대해서 좀 줄이면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니까 조금 줄였다가 다시 회복하고 뭐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퇴직하고 나서는 쌓아둔 돈, 내지는 본인이 만들어둔 이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는 막상 내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사용하시면은 금방 사라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분처럼 주식 자체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더욱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내가 생각했던 현금 유동성이 현실과 동떨어졌다, 현실과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분처럼 가슴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는 내가 현금 씀씀이를 바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간다는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 결국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현타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퇴직하기 전에 씀씀이를 줄이는 훈련을 하고 그 훈련한 것을 바탕으로 퇴직 후의 현금 흐름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사연을 읽어드리면요. 퇴직했지만 아직도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취미생활에, 더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아빠로 더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결국 욕심과 욕망이건을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퇴직 후 10개월 막상 겪어보니 진짜 경제적 관념을 세울 시기는 지금이다,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늦은 것 같습니다. 부부간 상의해서 연금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가족 보험료도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자녀들도 이제 심적으로나마 독립시켜 보려고 합니다. 학비까지만 대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라고 할 작정인데 과연 아이들이 따라줄지 의문이지만요. 가족 생활비도 되도록 함께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부 아내의 힘이 절실합니다. 퇴직자는 돈은 부족하더라도 시간만은 부자입니다. 제가 퇴직 전에 했던 취미인 비 오듯 땀을 내는 배드민턴에 다시 복귀해 볼까? 아니면은 폭신한 잔디를 걷는 황홀감을 주는 골프에 매진해 볼까? 아니면은 타인과 글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글쓰기를 배워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이내 취미도 되도록 돈 안 드는 게 뭔가 그렇게 골몰해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돈 할 수밖에 없는 퇴직 후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찬바람이 부니 다시 인사철이 다가왔나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지인들의 승진 소식이 들립니다. 특히 요즘은 단체 카톡이 말썽인 게 제가 꼭 알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타인의 승진 소식들이 울려 퍼집니다. 마음속의 지인들의 승진 소식에는 덩달아 기뻐서 저도 카톡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불쑥 나도 더 버텨서 사회적 사다리를 계속 올라야 했나? 지금이라도 다른 자리를 찾아봐야 하나? 라는 잡생각이 튀어오릅니다. 사실 돈 문제만 아니면 시간 부자의 위용을 부리며 살만한데 말이죠. 퇴직자들 다 이러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가 더 정신 차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준비하신 것이 현실과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가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이 결정적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돈이 현역으로 활동 중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정기적인 급여, 상여, 성과, 보너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더라도 채워나갈 수가 있지만 퇴직하고 나서는 그 현금 흐름이 딱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훨씬 더 낙폭이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생활비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퇴직 전에 하지 않으면요, 금방 이분처럼 이렇게 본인의 생각과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소개시켜드리면요. 한 줄 한 줄 공감 가는 걸 재미나게 잘 읽었습니다. 고민할 돈이라도 있음을 감사하며 또 고민합니다. 인생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분은요. 비슷한 연배에 처한 환경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공감 범주가 별반 다르지 않고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퇴직 현실을 들으니 곧 제 이야기 같군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퇴직 근육을 키워야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넉 달 전에 저의 모습이네요. 한 달 쉬어보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돈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한 선택이 퇴직이었는데 더 돈 하더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좀 나아지는 편입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부터 재정립하시길 권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저도 비슷한 시점에 퇴직을 했습니다. 참 솔직하게 표현하신 것도 대단하신 글재주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많으니 돈이 부족해지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건강이 받쳐주고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는 지금이 진짜 인생의 황금기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분은요. 퇴직 결심이 아니라 퇴직 후의 삶, 제게 정말 필요한 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최악의 수까지 고려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주식 투자는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자들의 고정 수입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 투자는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신데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중에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단지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 퇴직하고 나서 주식 투자를 처음 한다 이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은 퇴직 후에 고정 수입으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이 원칙을 소개시켜드리면요. 그 첫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단타 매매 많이 하시죠? 단타 매매는 퇴직하고 나서 할 게 아니에요. 그 하루 종일 그 모니터 보고 있으면서 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식과 채권에 나름대로의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나이와 투자 성향, 이 목표에 맞게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주식 투자는 늘 리스크가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손해보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퇴직 후에 주식 투자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빚을 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주식 투자의 원칙은 빚내서 하면 안 된다. 나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언제든지 좋아요. 근데 빚내서는 절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이라는 거, 이거 혼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퇴직 관련해서 시리즈로 저희 자리잡자에서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청자분들과 공유하실 수 있는 사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메일 주소로 저희 자리잡자에 보내주시면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